이번에는 대상포진 중증 급성기에 찾아오신 환자분으로 어깨 위쪽으로 대상포진이 발생하셨던 환자분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서울에서 오신 50대 후반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3주 전에 오른쪽 눈부터 얼굴 부위, 귀 안쪽, 얼굴 부분을 침범한 대상포진을 진단받으신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특별한 내과 질환은 없으시고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상포진으로 진단받기보다는 이무두 통증과 그다음에 쉰목소리가 나타나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내원하셨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중이염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수포가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쉰목소리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좀 특이 케이스로 얼굴 부위에 수포가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대상포진이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뇌신경까지 침범을 하여 한쪽에 성대 마비까지 같이 동반이 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진행하셨지만 더 이상 포진에 대해서는 해줄 치료가 없다라고 퇴원 권유를 받으신 상태이셨습니다. 광해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통증 점수 자체는 한 4점 정도, 중등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셨지만 여전히 조금 해결되지 않는 얼굴 부위와 귀 부분에 굉장히 묵직한 통증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면부 쪽으로 대상포진이 오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몸통에 발생하신 분들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병 위험이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신경이 잘 회복되지 않으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광해병원에서는 생체 전류 치료와 그다음에 백금강을 같이 복합적으로 처방을 하였습니다. 생체 전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씩 총 6번으로 3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방과에서 통증 자체가 심하다기보다는 남아있는 신경 손상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백금강이 아닌 백금강을 진료 후에 처방해 드렸습니다. 12분 동안 집중 치료하실 수 있도록 처방이 나갔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광해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차 진통제 횟수를 줄여가시다가 마지막에는 통증 점수가 0점으로 통증이 없어져서 진통제를 아예 중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분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증상 개선 사항은 전반적으로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 손발도 차가웠었는데 따뜻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께 백금강을 처방해 드렸던 이유는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역 증강과 그다음에 신경 회복 목적으로 처방이 들어갔지만 약물 자체가 면역 증강을 시킬 수 있는 효능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전신 증상 개선도 함께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에서 내원하신 80대 굉장히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2주 전에 발생한 왼쪽 목 부위와 그다음에 귀 뒤쪽, 그다음에 옆머리, 어깨 쪽에 대상포진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포가 발생하기 한 2주 정도 전부터 측두통이 매우 심해서 여러 병원의 여러 과를 전전하면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원에서 편두통을 진단받아서 진통제를 복용을 하셨고, 통증의학과에서는 경추협착으로 진단을 하고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구기 통증, 대상포진 전에 나타나는 이 통증이 한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피부 부위 쪽으로 수포가 발생하였고, 이때부터 진통제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광해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이미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다른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신 상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점수가 한 10점 정도로 굉장히 강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아직 수포는 가라앉았지만 딱지, 가피가 크게 남아있는 상태이셨고, 피부 병변 부위도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피부 증상과 그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중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기존의 다른 치료에 크게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던 환자분이라 또 고령임을 고려하여서 광해병원에서 백금단과 그다음에 생체 전류 치료를 처방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도 1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백금단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처방이 나갔고, 생체 전류는 첫 주에는 주 2회씩, 그 다음에는 조금 내원이 어려우셔서 주 1회씩 내원하셔서 총 11번 치료를 받으시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통증 점수 10점 정도로 매우 통증이 강하셨음에도 한 2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는 통증 점수 한 5점 정도로 50%가 이제 줄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정도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심한 통증이 한 10% 정도 이제 남았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감각이 둔하고 간헐적인 통증이 이제 약간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11번까지 치료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신경계통을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신경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의 섬유가 소실되거나 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나이, 그다음에 피부 발진이 심한 것, 그다음에 통증이 심한 것, 이것 3가지이고 그 외에도 고령으로 이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신 분이라든가 암 또는 다른 당뇨처럼 전신 체력이 약해진 경우, 그리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는지 아닌지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 환자분들이나 또는 세포성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은 신경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통증이 반성화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초기에 대상포진 증상이 매우 심하셨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좋은 예후를 보이셨던 환자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